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실패 사례는 나에게 큰 공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주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로로 받은 상담 내용 중에서 이런 거는 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실 만한 스터디를 해볼 만한 이야기다 하는 사연들을 이야기하는 시간, 오감스가 읽어주는 부동산 사연, 오감스의 부동산 라디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후반 부부입니다. 지금은 안산 단원구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결혼할 때 매수를 했고 한동안 오랫동안 거주할 생각으로 들어올 때 수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싹 하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안산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직장이 이 근처여서 퇴근 후에 제 삶도 중요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처갓집도 이 근처에 있어서 추후 아이를 케어하기에도 좋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아파트 주변으로 신안산선이 계약되어 있었기에 시세 차익을 볼 것도 기대하면서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상승장에서 시세가 올라주긴 하였으나 서울에 비견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으로 서울을 매수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그때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도 종종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를 잘 키우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요즘 다시 서울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하니까 다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서울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주식에 있는 돈을 빼고 대출까지 활용하면은 최대한 9억에서 10억 초반까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오감스님 방송을 보고 공부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나 미래 가능성이 좋은 빌라도 살펴보고 있는데, 정리를 해보자면은 첫 번째로 신안산선 개통이 남아있는 안산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서울로 갈아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직주 근접을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멀어지면 힘들 것 같아서요. 현재 직장을 강교 쪽으로 옮겨서 서울 동남권이나 그 부근에 붙어있는 경기권, 분당까지는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 추천해 주실 아파트나 미래 전망이 좋은 빌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감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잘 봤습니다. 단정한 글이지만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 게 저에게까지 느껴지시네요. 질문이 조금은 포괄적이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드릴지 고민이 좀 되긴 하는데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직주 근접 중요합니다. 왕복 2-3시간씩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긴 출퇴근을 하는 것과 나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좀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서울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에 주택 마련할 여력이 안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기도권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긴 출퇴근을 하는 경우, 또한 만약에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데 서울에 투자 여력이 돼서 서울에 거주를 하고 긴 직주 근접을 자의로 감안하고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는 직주 근접을 포기하고 투자로서는 잘한 투자입니다. 구독자님이 만약 첫 번째 경우였다면 안산 투자 잘한 거죠. 하지만 구독자님은 이와는 반대로 서울에 투자를 할 수 있었음에도 직주 근접이라는 가치를 더 높게 보셨기 때문에 경기도권 아파트 매수를 선택하신 것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안산선 호재를 보면서 투자적인 가치도 고려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나 실거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안산에 주택을 마련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일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스터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출퇴근과 지금보다는 더 좋은 투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겠죠.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 상승장 이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당시 서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신 다음에 직장 근처에서 임대로 거주를 하셨어도 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집에서 거주를 하는 안정감은 또 다른 가치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는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더 좋은 방법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가에서 실거주 측면, 처갓집이 인근에 있다는 이점, 그리고 투자적인 가치, 이 모든 것들을 배합했을 때 최선의 밸런스의 선택이 현재 매수하신 안산의 아파트였다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보내주신 사연을 보면은 이제 이 밸런스를 조절을 해서 이 실거주 수치를 줄이고 투자 쪽으로 밸런스를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시세 차익을 보셨다고 하셨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저의 공식이 구독자님과 100% 일치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구독자님의 현 상황은 투자적인 측면으로만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겠지만 이런 상황을 저는 돈을 잃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후회를 안 하시면 되겠지만 현재 후회를 하시고 계시죠. 투자적인 가치가 아쉽다고 하셨으니까 손해를 보신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만큼의 자산을 활용한 최선의 투자가 현재 안산의 아파트였다면 그것은 좋은 투자였을 것입니다. 돈을 벌었으니까요.
하지만 구독자님처럼 서울과 안산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에서 안산을 선택해서 투자로서의 결과가 안 좋았다면은 그것은 돈을 잃은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돈을 잃은 것입니다. 물론 실거주성의 가치가 있죠. 그 가치가 서울 집값 상승의 아쉬움을 없앨 정도였다면 괜찮을 수 있었겠지만 현재 사연을 보면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안산성 개통이 남아있는 안산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서울로 갈아타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오르고 있죠.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냐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것을 예측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로는 시장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현재처럼 서울의 노후된 주택이 절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사람들이 계속 몰리고 있는 이 한정적인 서울의 땅이라는 서울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장기적으로 넓은 시야로 보았을 때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이는 요소들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께서는 온전한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와 편의성도 염두하고 계시죠. 그렇다는 것은 이번에 투자를 한다면 아예 털을 잡고 꽤 오랫동안 보유를 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안산의 아파트보다 중장기적으로 향후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을 찾으면 되는 것이겠죠. 최대한 비쌀 타이밍에 팔아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이 그런 시점이냐, 그렇게 갈아타기 할 좋은 시점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자, 그럼 현재 호재라고 하셨던 신안산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안산선은 한양대 안산 캠퍼스와 자그마치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게 광명쯤에서 지선이 생겨서 서해선으로도 연결이 되고 추후 이 서해선은 서해 복선전철로 이어져서 충청도 당진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꽤나 확장성이 높은 노선이죠. 그렇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소외되었던 대한민국의 서쪽 지역이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한다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 혹시 이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 이야기를 했던 그 지방 3대장 영상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안산은 서울 수도권의 전체를 보았을 때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과거에 투자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곳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어디로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신안산선은 좋은 노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노선이라고 할지라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보자면은 개통이 계속 연기가 되고 있죠. 어쨌든 착공에 들어가서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통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준공 날짜가 계속 이렇게 뒤로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자님의 상황처럼 현재 서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다지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착공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동산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투자 타이밍은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현재의 기준에서는 어차피 서울로 갈아타기를 확정하신 상태인데 추후에 신안산성 개통이 가까워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울로 갈아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서울 집값이 그대로만 있어줘서 현재 안산을 처분하고 서울로 갈 수 있는 자금의 갭이 줄어든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 반대라면은 오히려 서울로의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자, 만약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부동산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동의를 하신다면은 갈아타는 것이 맞겠죠. 지금 시점에서 갈아타신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추후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당연히 갈아타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오히려 서울 진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민만 하신다면은 만약에 서울의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매수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떨어지는데 왜 사지? 라는 생각이 안 드실까요? 구독자님은 이미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과거 안산 아파트 매수를 고민하셨을 당시에는 분명 서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는 비교적 선택지가 많았겠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선택지가 적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선택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 상황을 볼까요? 연속으로 호가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정고점을 찍은 곳도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은 서울로의 진입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상급지로의 이동을 준비하실 때에는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라면 현재 발생하는 손해나 이익은 덮어두고 이동을 하시라고요. 물론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면 좋겠죠. 그런 노력은 기본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몇백만원 때문에 거래가 파토나고 결국 다른 매수자에게 뺏겨서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기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실거주를 염두하신다면은 향후 부동산 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에 따르는 수익이나 손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상승장 전에 8억짜리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지역 공인중개사가 이 아파트는 이제 재건축되고 하면은 12억은 넘을 거예요 라면서 엄청나게 대단한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있었어요. 그 후에 그 아파트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더니 지금은 20억이 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거든요. 상급지일수록 지나고 보면 거래할 때 500 때문에 거래를 하니 많이 한 거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 비싸게 팔고 싸게 사려다가 거래가 파토나서 기회를 날린다는 것입니다. 갈아타기에서는 일단 파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고 싶지만 갈아탈 곳이, 가고 싶은 곳이 이미 정해졌다면 시세보다 저렴할수록 빨리 팔리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처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싸게 판 만큼 나도 싸게 사자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요지는 여기가 더 오를 것을 생각해서 상급지로 가는 것을 미루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일 만큼 바로 뭔가 성과가 나타날 것 같다면 당연히 기다려야겠죠. 하지만 갈아타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기존 주택의 호재를 믿고 기다리다가는 많은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되지 않는 이상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내 주택도 상승장이라면 상승을 할 것이고 하락장이라면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갈아타기를 하지 않아도 상승과 하락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유주택자라면은 이미 플레이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되어서 시장을 떠나버린다?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부동산은 주식처럼 잠시 뺐다가 넣고 하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여서 잠시 전세나 월세 살면서 관망하다가 시장이 괜찮아지면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길에다가 버리는 비용들도 만만치 않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진행하기에도 쉽지가 않고요. 여하튼 중요한 건 상급지일수록 상승장에서 제일 먼저 상승하고 하락장에서는 제일 나중에 하락하는 것은 이미 모두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장의 참여자라면은 가격 방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급지로 이동을 할수록 안전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의 경우 시장 상황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조금이라도 비싸게 팔려고 노력을 할 텐데 추후 상승장이 오던 하락장이 오던 지금보다 더 상급지로 간다면은 현재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싸게 사서 아끼는 그 금액들이 그리 큰 돈은 아닐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쉽게 놓치지 말고 선택지가 있을 때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현재 직장을 강교 쪽으로 옮겨서 현재 서울 동남권이나 그 부근에 붙어있는 경기권, 수지 분당까지 알아보고 있는데 그 지역들 중에서 추천해 주실 아파트나 빌라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빌라가 궁금하시다면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모아타운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거기서 말씀드린 지역들을 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급지 지역의 모아타운이나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들, 양재 2동, 개포 4동, 석촌동 등 이쪽에 대지 지분이 넓은 빌라로 유심히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영상에서 딱 찍어서 언급드리기에는 좀 그렇고 방법을 알려드리면 부동산 매물 사이트에서 구독자님에게 맞는 8억대에서 추후에 가격 조절을 해볼 것까지 고려를 해서 넉넉히 10억 사이 금액대와 500세대 이상으로 설정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을 보신다면은 소팅이 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아파트들을 한번 보시고 연구도 해보시고 직접 임장도 가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이제 금액이 조금 높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라도 해보셔서 가격 조정을 꼭 의뢰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구독자님의 상황에 맞게 서울 동남권 위주로 보자면은 송파구의 진주 같은 곳이죠. 가락동, 거여동, 문정동, 오금동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은 기역 니은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얼마 전에 이 오금동 뒤쪽으로 이 올림픽 선수 기자촌 뒤쪽에 있는 그린벨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됐죠. 만약에 이쪽으로 신도시가 들어오면은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신도시가 예상되는 이유가 이 뒤쪽으로 보면 가밀 신도시가 있죠. 이쪽에 있는 가밀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유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밀동이 하남시로 들어가긴 하지만은 이 가밀 신도시에서 잠실까지 나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3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가밀동을 지나가고 옆쪽에 있는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이 교산 신도시까지 이어질 예정.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순서로 이 교산 신도시가 발전을 하고 비교적 입지가 더 좋은 신도시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송파구의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가락동, 거여동, 문정동, 오금동 같은 경우도 유심히 보시고 더불어서 3호선이 연장이 되는 하남 가밀동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 동작구 본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앞에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9호선 노들역이 지나가고 바로 앞에 올림픽대로를 타기에도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좀 더 축소를 해보자면은 왼쪽에는 여의도 업무지구가 바로 있고 이 한강 건너편 정면에는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흑석동과 이 넘어서 반포동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의 지역 본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입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소팅되는 아파트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성남 구시가지입니다.
이 성남 구시가지의 이 신흥역, 이 단대 오거리역, 남한산성 입구역, 그리고 산성역까지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신다면은 소팅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뭐 구축 아파트든 신축 아파트든 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아무래도 좀 과거에서부터 개발에서 뒤로 밀려왔었는데 이제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거에 분당한테 밀리고 뭐 판교한테 밀리고 해서 개발이 좀 뒷전으로 밀린 구시가지인데 이제는 이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남한산성하고 바로 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아파트에 따라서 구릉지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입지적으로 이 위례하고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말은 강남권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릉지가 많다는 것은 과거에나 단점이었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구릉지에 맞게 좀 아파트 설계도 이쁘게 되기 때문에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단점들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구릉지가 있는 아파트에 새 아파트가 지어진다면은 예전처럼 단점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남한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곳에 지어지면은 이 남한산성으로 보여주는 뷰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뒤, 뭐 20년 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성남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이제 분당 구미동입니다. 이 구미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린 조건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소팅되는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 구미동, 이 미금역을 인근으로 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동네입니다. 여기가 실거주하기에도 너무 좋고 옆에는 이렇게 탄천이 흐르고 있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이렇게 이제 로드뷰를 보셔도 신도시로 개발이 된 지역답게 도로 자체가 굉장히 정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옆에 천도 있어서 너무나 살기가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이제 경기도권 지역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동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도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1기 신도시로 들어가 있는 이제 분당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연식이 오래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삶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투자적인 접근도 가능한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미금역 인근에 있는 이 구미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한 조건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깊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당 쪽에는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도 꽤나 있죠. 추후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해 봤을 때 뭐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아파트들을 잡으시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지역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아파트들도 한번 알아보시면서 직접 임장도 가보시고 손품 발품을 팔아보시는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역들 외에도 서울시의 입지 좋은 곳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고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가시권에 들어오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생기신다면은 또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럼 그때 그 아파트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점과 동일한 선택이든 뭐 다른 선택이든 다양한 선택지들을 보시는 것은 간접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돈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사례와 결정을 보시면서 간접 경험을 해보신다면은 부동산 성공 투자로 가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공감이 되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